현대차 13만 5천 대 산타페 리콜, 모터 커버에 결함이 발견됐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자, 해당 차량 지금 이제 기존의 모델로 제시가 된 부분들 보시면 2024년부터 2025년형의 모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생산된 일부 차량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원인이 지금 제시가 된 바로는 모터 커버 설치 불량. 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누전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대차가 무상 점검과 재설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나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이제 사고와 부상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리콜 문제를 얘기해 보기 전에 앞서 이제 LG의 인도법인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이제 나눴었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인도법인 상장 부분 먼저 좀 짚어보자면 사실 뭐 그보다 현대차가 먼저 이제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최근에 LG전자가 인도법인을 상장하지만 그보다 지난달에서는 현대차 인도법인이 또 상장을 했습니다. 예. 상장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많은 뉴스가 나오는데 동일한 맥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내가 인도에 관련돼서 유명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의 주가 상승이 좋았어요. 그러면 상승이 좋아서 내가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굳이 성장률이 별로 높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을 사는 것이 타당하냐? 같은 맥락으로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시장이 지금 세계 이제 7위 시장으로 이제 가늠이 되는데 인도 시장이 현대차가 2위 기업입니다. 현대기아 합쳐서 2위 기업인데 이 2위 기업의 종목을 갖다 내가 굳이 팔고 국내에 있는 다른 종목을 산다라고 본다면 이 결정이 현명하냐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먼저 9월 달에 해당 결정을 내렸고 그다음에 인도 법인을 갖다가 LG전자가 또 상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인도 상장사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얘기가 들려오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장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동화라고 하죠. 네.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에 따른 우리나라 법규가 있고 인도의 법규가 있는데 인도 상장사는 거기에 따라서 법규를 갖다 적용받는데 우리나라 법규보다 더 많은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뿐만 아니라 계열사들도 다 내부 거래를 다 일일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거래에 따른 어떤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인도에 진출했을 때 현대차뿐만 아니라 현대캐피탈, 우리나라도 사실은 자동차를 갖다 구매하실 때 캐피탈을 끼고 구매하시는 거 많죠. 그다음에 모비스도 이미 진출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인도법인이 상장을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현대캐피탈과 현대모비스에 대한 어떤 내부 거래라든지 다른 방식의 모든 어떤 그 규제를 다 받기 때문에 과연 현명했느냐라는 관점에서 또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네. 뭐 당연히 이제 현대차 인도 법인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현대차 주가에 얼만큼 반영되는지 궁금한데요. 주가 차트 함께 봐주시죠. 예. 현대차 역시 이제 그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그다음에 1년 동안 어떤 수익률을 바라봤을 때 현대차 주가 수익률은 4%. 참 안타까운 수치인데 코스피랑 비교하면 무려 43%나 언더퍼폼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코스피 인덱스를 샀으면 50% 가까운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는데 현대차 샀으면 4% 불과하다. 그러니까 현대차 주주로서 속이 쓰린 어떤 그런 결과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제 계속 기게 된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관세가 크다고 보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법인에 대해서 현대차가 쭉쭉 뻗어나가는 수익률이 그대로 현대차 주가에 녹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다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은 개인 투자가들은 거기까지 분석을 하지 않으시지만은 기관 투자가들은 특히 외국 투자가들은 그런 거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현대차 주식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아주 높은 성장률이 담보되는 현대차 인도 법인을 굳이 이제 그 IPO를 해서 주가를 갖다가 희석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주가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를 갖다가 그 이번에 인도 법인과 그다음 코스피도 같이 더불어서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를 보니까 이제 좀 지수와는 상당히 좀 갭이 있네요. 예. 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소식을 조금 더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에 이어서 또 리콜 소식 최근에 이제 악재로 이제 나온 소식인데 대규모 리콜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예. 네. 그래서 13만 산타페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인기 차종이고 SUV입니다. 현대차가 전 세계에서 이제 완성차 3위 기업으로 3년 전에 안착이 됐는데 3위 기업에 안착하는데 중요한 결정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런 SUV 시장에서 현대차가 강점을 보였고 아시다시피 산타페도 좋은 어떤 차종인데 이번에 이제 미국 도로안전교통국에서 13만 5천 년대를 리콜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아주 큰 숫자죠. 큰 숫자인데 왜 리콜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이 산타페로 인해서 이제 사망 사고 사고는 없지만 혹시나 왜냐면 이게 전기 누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 전기차 아니어도 많은 디젤 기관이나 그 내연기관차들이 전기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전이 발생하면 화재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 미국 당국이 이제 산타페 13만 5천 대를 리콜해라라고 결정을 한 것이 이제 US 투데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사실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어려운데 13만 5천 대 리콜하면 당연히 현대차에도 부담이 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에 워낙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 사실상 걱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도 또 다른 리콜 소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 2주 전쯤에 또 다른 SUV로 현대차가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펠리세이드가 이거보다 더 많은 어떤 그 분량을 갖다가 리콜했어야 됩니다. 50만 대가 넘는 리콜이었고요. 그때는 사실은 유수의 언론에서도 다뤘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차가 외부의 어떤 안 좋은 그 문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에 이제 그 주가가 계속 이제 횡보를 하고 매출도 어려운데 근데 여기다가 펠리세이드가 이제 50만 대가 넘게 리콜을 하고 이번에 소개해드린 산타페가 13만 5천 대가 리콜한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 현대차가 외부의 환경을 컨트롤할 수 없다면 내부의 어떤 문제점, 결국 리콜에 해당하는 품질을 갖다가 더 높이는 방향을 갖다가 중점을 두고 이제 주력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세 정책으로 워낙에 힘든 시기를 좀 지나더라도 이 자체 회사의 품질 개선도 또한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3위를 올라섰는데 3위를 올라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다른 뭐냐, 포드나 GM이 상대적으로 처졌어요. 혼다도 처졌고. 근데 현대차가 발빠르게 이제 R&D를 열심히 하면서 3위로 올라섰는데 이제 그 미국의 그 1위 시장 미국에서 그 산타페랑 펠리세이드가 이런 식으로 대량 리콜이 됐다면 현대차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이 기회를 삼아 위기를 갖다가 그 도약을 발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 관련한 부상과 또 인명사고 뭐 이런 소식들은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